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죠. 아파트가 좀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여기저기서 포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감이 들고 지금 아니면 살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달리 내가 거주하는 자산임과 동시에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사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수익률이 달라지는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오른다는 이야기만 듣고 뒤따라가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아파트를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강남 재건축이 주도. 서울 아파트값 미쳤다. 1년 만에 115억이 130억이 된 사연. 서울 아파트 매매가 17주 연속 상승, 상승폭이 더 커졌다. 또 불붙은 집값, 전망지수 3개월째 고공행진.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이제 강남권 아파트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가 입주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적인 예상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것은 금리하고 공급량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일단 공급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지인의 막대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는 통계가 지금 있죠? 붉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수요입니다.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또는 독립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히 생기는 기본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3만 5천 가구까지는 뭐 그런 대로 공급이 되는데 그 이후 2026, 27, 28, 29까지 거의 공급이 없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면은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빵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울은 그렇다면 전국은 어떨까? 자, 전국의 그래프를 보면 전국은 서울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낫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전혀 모자라지가 않죠. 그러나 26년부터는 모자라게 되는데 서울보다는 전국이 그래도 공급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전국도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량, 그러니까 공급량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서울이 이렇게 수요와 입주 물량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아마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가 모두 매매로 가는 건 아닙니다. 수요가 있더라도 월세나 반전세나 전세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오른다면 무조건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라는 것은 내가 얼마의 대출을 안고 사느냐에 따라 사는 사람마다 지역이 같아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1년이나 2년, 3년의 상승률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5년, 10년, 15년 이 정도 길어지게 되면은 거의 국채금리 10년물 금리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의 표본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드렸고 최근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조금 다소 올라서 2.7, 2.8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냥 3%, 뭐 올해나 내년에 3% 이상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10년, 15년의 평균을 내면 3%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산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양과 안정성과 기대감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나고요. 고든의 성장 모형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고든의 성장 모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중위가격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5억 2천입니다. 자, 5억 2천이라는 얘기는 연간 월세로 얘기하면 2,808만 원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1억당 월세를 45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자, 2,808만 원이 현금 흐름입니다. 자, 2,808만 원의 현금 흐름인 아파트는 얼마여야 정상일까요? 자,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금 금리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으로 2,808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으려면 약 10억 원 정도를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 얼마냐 봤더니 11억 2,7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예금이 조금 더 안정적이죠. 물론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 것도 매우 안정적이지만 예금에서 이자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분모값은 예금이 더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가 조금 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격은 11억 2,700이었습니다. 자, 이게 고든의 성장 모형 공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값은 2,808만 원이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은 11억 2,700입니다. 자, 그럼 분모값은 2.49 정도 나오는 셈인데요. 2.49 정도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예금 이자율의 2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취득세도 내야죠. 보유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2.49에 사고 있느냐? 5% 마이너스 2.49.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51%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시장이 기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서울의 지금 중위가격 아파트는 시장에서 앞으로 10년 정도 2.5%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기대값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1년, 2년 차는 2.5%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10년, 15년을 평균을 내면 거의 2.5%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과연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아파트를 살지 말지가 딱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평균 전세가 5억 2천만 원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1억 2,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얼마를 투자하는 걸까요? 11억 2,700을 투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5억 2천은 11억 2,700만 원짜리 집을 사지 않더라도 어딘가에는 5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억 2,700만 원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서 내가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수준 자체가 집을 안 사도 어딘가에는 평균 전세 5억 2천만 원을 지불할 거기 때문에 11억 2,700 마이너스 전세 가격 5억 2천을 하면 실투자 금액은 6억 7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 아파트가 시장에서 평가해 보건데 앞으로 평균 2.51% 정도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2.51% 상승한다면 1년에 평균 얼마가 올라가는 걸까요? 자, 11억 2,700에 2.51%가 올라가는 거니까 연평균 2,828만 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을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6억 7백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6억 7백만 원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떨까? 2,828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억 2천밖에 없고 내가 6억 7백을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 2,828만 원 나누기 0.045 하면 6억 3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6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과 똑같아지게 된다. 만약에 6억 이상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2.51%가 올라도 이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취득세도 내야 되고 보유세도 내야 되는 걸 감안한다면 6억이 아니라 사실 한 5억 이상만 대출을 받아도 그렇게 훌륭한 투자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손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5억 미만을 대출받아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5억 미만을 대출받아서 산다면 본인 순자산이 적어도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 경우에는 대단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크게 손해는 안 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한번 본인의 상황, 본인이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를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대출 없이 사는 건 아닐 테니까 내가 받는 대출 금액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든의 성장 모형을 가지고 그 아파트의 기대값을 추정해 보면 지금 현재 주담대 평균 이자율이 한 4.2에서 한 4.5 정도 되니까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어디까지가 손익분기점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자산은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사도 돼? 그 사람이 얼마의 대출을 받고 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중위가격 아파트는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한 5억 이상을 대출받고 산다면 그다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셈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